빠르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직전이어서 그런가요? 이번 주는 어째 더 뜨거워요. 뭐 이런저런 일이 많죠. 네, 네. 설밥상에 올라갈 이슈를 서로 선점하려고 좀 유리하게 선점하려고 애쓰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요. 오늘 제가 7가지 Y를 준비했는데 많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 못 가면 네. 이따 시간 되세요 좀? 예. 이렇게 끝나고 유튜브로라도 좀 더 가겠습니다. 부지런히 들어가 보죠. 우선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힘부터 갑니다. 어제 하루에 일어난 일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오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사찰을 한 곳 또 방문을 하면서 출마 의사를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처음으로 출마 의사를 구체화했어요. 본인이. 그리고는 SNS를 하나 올립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나 해임한 거 그거 대통령 본의 아니다. 전달 과정에서 왜곡됐을 거다. 참모들이 대통령 눈 가리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의 긴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6시간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이 나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지금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거다. 와, 윤태곤 실장님. 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 내는 것도 드문 일인데 나경원 전 의원 실명을 넣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간 처신 그리고 뭐 대통령의 실체적 진실 파악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 예. 문구 중에. 자, 첫 번째 2가지 의문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의문, 첫 번째 Y. 나 전 의원은 왜 참모들을 언급했는가, 끌어들였나 이거고요. 2번째 Y. 김대기 비서실장은 어떻게 실명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강하게 공격했는가. 2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근데 본인이 반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할 거다. 예. 그게 좀 해소가 되면 출마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 지난 한 주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네. 나는 절대 반윤 뭐 그런 거 아니다. 음. 라고 하면서 거기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대통령하고 이른바 뭐 핵관이랄까 이런 쪽을 분리시키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올리고. 그게 아니신 분데 이 뒤에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보좌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메시지 강한 데 대해 가지고는 거부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요 며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예. 여론의 거부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당 내에서도 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아. 해서 이제 그렇게 분리를 시도를 한 건데 근데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냥 뭐 명확하게 자기 실명을 걸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뭐 핵심 관계자가 그랬다. 용산에 누가 그랬다라고 그치. 하면 약간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건 뭐 이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네. 옳다 그러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 전 의원이라고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문자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확실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그런 어떤 이제 전략적인 이런 수행을 용산에서 완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쭌 거는 네. 저 입장문의 행간입니다. 왜 저렇게 실명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저격했는가? 그 행간은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옆 사람들이 그러는 거다라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라. 대통령 뜻인데 아닌데 대통령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에.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닌데 대통령 뜻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나오지 말아라는 게 대통령 그러니까 뜻이다라. 아니 뭐 그렇겠죠. 아니 뭐 나가는 거야 자기 자유겠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직을 줬는데 3달 동안
3달 만에 뭐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데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낀다. 라는 거겠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게 나오지 마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네. 뭐 나가는 건 당신 자유지만은 나는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초선들 48명이 어제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한테 사과해라라는 입장문 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무슨 뭐 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하십시오. 뭐 이런 또 SNS에 써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상황에서 출마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점이 있는 거죠. 점점 지난 한 주 전에 비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간 거죠. 뭐 결단은 자기 몫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의 대략 30%라는 거는 이제 20여 년간 이 보수 정당에 쭉 있었고 좋을 때 안 좋을 때 출마도 했고 안 하기 뭐 여러 번 출마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인지도도 높고 플러스 대통령하고 관계도 뭐 썩 나쁘지 네. 않아 보인다라는 게 30%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20년간의 경력과 이런저런 출마를 한 거 인지도는 남아 있는데 대통령과 관계가 썩 나쁘지 않아 보인다가 썩 나쁘다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다른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경원 의원이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는 반윤 비윤이 아니다. 그걸 해결해야 딱 그 지점. 해야 되는데 그 근데 그 지점.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더 악화가 되는 거네요, 예. 지금. 자, 그런가 하면 윤심이 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그 김장연대에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김기현 의원이 원래는 맛있는 김장 담가서 국민 밥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분이 그제 뭐라고 했냐면 김장철 지났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김장철 됐는데. 지났다. 이러고 또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조금 뭐 서로 약간 뭐 티격태격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 뭐 좀 불편한 통화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로 흘러나오고 왜 김기현 의원은 김장연대에서 살짝 좀 멀리 하려고 하는가? 발을 빼려고 하는가?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장점이 되게 많은 분인데 예. 너무 이게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너무 좀 윤심 쪽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초반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좀 있으면 아마 바뀔 것 같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건 원래 자연스러운 전략의 흐름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전략의 흐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너무 세게 나갔던 거. 너무 세죠. 그리고 발언들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흡수해야 흡수해야 될 거 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표가 되더라도 결국 아울러야 되는 것이고 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당연한 것인데 장제원 의원과 그게 조금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뒤로 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예. 조금 거칠게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죠. 아까 합의하에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론이니까 합의하에 우리 멀어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지. 뭐 일단 일선 약간 뒤로 뭐 물러서 있다가 또 분위기 바뀜 일어서고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전화 통화에서 티격태격 거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모르죠. 보여주기 위한 건지 모르겠다. 네. 오케이. 하여튼 거리를 둬야지 지금 그렇죠. 그 방향이 맞다.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어디든지 사실은 실세는 있어요. 네. 늘. 그 실세가 근데 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는데 실세가 이렇게 자꾸 등장하는 거하고 긍정적 영향력은 반비례한다. 그래요. 조용한 실세는 긍정적 영향력이 높고 아니면 실세가 직접 나와가지고 뭔가 정리를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하면은 항상 시끄러워진다. 뒤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장제원 의원의 예를 들자면요. 장제원 의원이 대선 기간에 하도 처음에 실세 이야기 많이 듣고 하니까 딱 침잠에 있으면서 뭐 왜 장제원 안 보이지?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후보하고 신뢰는 두터워.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단일화할 때 장제원 의원의 뭐 매형인가? 처남집에서 거기서 했다. 맥주캔 따가지고 예.
큰 빅샷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 긍정적인 실세 모습이었던 거죠. 아, 찐 실세의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 예. 근데 이번엔 너무 많이 전면에 네. 나섰다. 나서서 피를 묻혔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표시를 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의 여론조사 지표가 쑥 올라갔어요. 지금 1위를 한 조사가 2개 나왔고, 네. 지금까지로 이제 2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시스 조사를 보면은 아까 지표 조사는 다 소개해드렸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20.3%포인트가 상승했어요. 물론 표본이 좀 작긴 해요. 네. 작긴 한데 굉장히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두 번째 여론조사하고 첫 번째 여론조사는 좀 시비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저런 시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네. 제가 뭐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인 것만은 그건 분명한 것 분명해요. 같아요. 그리고 예. 나경원 의원은 꺾이고 왜냐하면 아까 나경원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큰 덩어리 뭐 두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대통령하고도 원만하잖아. 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김기현 의원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있는. 예. 그렇지만 이제는 더 가면 역풍 불겠다 해서 그렇죠. 뒤로 빠지는 느낌. 예. 그걸 받으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뭐 안철수 의원 쪽이 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의원은 그 양자 대결의 강자 예. 결선 가면은 그치. 여론조사에 그런 게 나타났잖아요. 확장성 뭐 이미. 이런 예. 거. 그 다음 Y로 좀 넘어갈게요.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요. 오세훈 시장. 모든 주자들이 다 오세훈 시장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주자들이 다 대통령 관저가려고 막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손을 내미나? 천만 서울시장이고 그다음 뭐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뭐 거꾸로 보면은 오히려 너무 강경 보수층에서 욕먹을 정도로 좀 중도적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조금 이런 것도 있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인기가 있지만은 말을 탁탁 거침없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면전에서도. 홍준표 시장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반대죠, 뭐 또. 그러진 않잖아요. 예.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하니까 예. 마이너스가 될 게 없고 그리고 이런 건 있겠죠. 누가 한 명 다 같이 안 가면 안 가는데 누가 가면 나도 가야죠. 아, 그렇고 하면 가서 같이, 손해볼 건 안 하면 없으니까. 다 같이 안 하고. 예. 아, 그런 군중심리, 후보 안에 군중심리도 좀 네.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그 전에 하나만. 아까 혹시 오시면서 일부 인터뷰 들으셨어요? 윤상현 의원 인터뷰? 아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윤상현 의원도 주자인데 수도권 연대론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늘 처음 말했습니다. 네. 원래 수도권 연대론은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였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제 올라간다 상정했을 때 여론조사 지금 1위 나오니까 그 다른 후보 누가 올라가든 수도권 주자들이 그 사람을 미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수도권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될지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 요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의미심장하고 이제 뭔가 새 판을 짜겠다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연대를 하면은 윤상현 의원도 그 수도권 연대 한 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 지역구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 단일화 효과가 되게 커요. 네. 한 30명, 40명 나랑 적으니까. 친한 사람들이니까 뭐 저기 밀어주자. 네. 대선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단일화의 효과가 과연 클 것이냐. 아. 100만을 상대로 하는데 그리고 이게 과연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대의원이면 모르겠는데 당원들을 완벽하게 어떤 통제 장악하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흐름에 그치 그게 중요하지라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거는 이제 좀 먹힐 것인데 내가 떨어졌으니까 저 사람 밉시다라고 해서 지지했던 당원들이 다 밀 거냐? 저는 그건 잘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충성도 높은 당원들은 그렇죠. 당원 표심은 아닐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근데 윤태곤 그 실장은 흐름의 부분에서는 뭐 힘을 네. 얻을 수도 있는 될 거겠죠. 수도 네. 있고.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앞서 뭐 이상민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됐습니다.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출석할 거냐, 이번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좀 예견도 했던 거긴 하죠. 이 건건이 부르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건건이 부르면 또 건건이 기소를 하면은 또 건건이 재판이 진행되면은 그 매주 뭐 이제 성남의 법원 갔다가 서울의 법원 갔다 그래야 되냐. 어떡할 거냐라는 예견된 이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 전 민주당도 이해가 가요. 매주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정성호 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좀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검찰에 이제 공이 넘어갔을 건데 큰 거만 보면은 그 선거법 그 김문기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건 수사가 끝났어요. 네. 네, 끝났고 지금 기소가 이제 됐죠. 성남 FC에 대해서는 그 한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추가 조사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음. 뭐 검찰은 미진하다 생각할지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말 다 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대장동이 있고 큰 건은 그다음 남은 게 이제 김성태 회장 들어온 거에 대한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그 네. 정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음. 그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성호 의원이 말한 게 개인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이재명계 좀 좌장으로 친명계 불리고 좌장. 또 당내에서 뭐 신망도 높으신 분이고 그럼 뭐 이제 검찰이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내에서 강경파가 있고 분리파가 있는데 예. 좀 둘 다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이라면 대안이 아닐까. 안 나가는 쪽으로 이번에는 갈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모아가지고 조정하자라는 아, 식의 이제 검찰은 조율을 할 수 있다.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검찰이 아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카페 얘기 왜 책방을 낸다고 했나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요거는 그럼 잠시 후에 네. 미니 댓글쇼로 예.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보고 계십니다. 볼프강님, 미니 댓글쇼 타임, 무에플님, 미니 댓글쇼 너무 좋아요. 네. 유 실장님이 항상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불쑥 잡았는데 잡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츤데레야. 어쩜 이렇게 아니, 원래 좀 그 연애할 때도 스타일이 좀 그러셨어요? 아니요, 모르겠.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아, 너무 오래되긴 기억이 안 하셨죠. 납니다. 그래, 네. 또 기억이 안 나도 아니, 쑥스러워하시는 거. 츤데레, 예, 츤데레 윤태곤 실장과 함께하는 판. 제가 Y를 한 7개 준비했는데 네. 다 못 갔어요. 예상대로 다 못 갔어요.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2월에서 3월 즈음에 그 평산마을에다 책방을 연다는 소식이 네. 전해졌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물론 저 문 대통령이 이 책방에서 뭐 엄청난 걸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동네 사람들 위해서 아유 내가 이사 와가지고 동네도 시끄럽고 뭐 이런데 동네 사람들 위한 책방 연다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야? 뭐지? 의도는 뭐지?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선이 지난 3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3월. 예. 그 이제 대통령 취임식, 취임식이 5월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1, 2월이니까 정상적이면은 뭐 이런 거 할 때가 됐어요. 원래 대통령들이 퇴임하면 좀 쉬기도 하고 추스르기도 하고 또 새 대통령한테 좀 스포트라이트를 내주고 한 6, 7개월 지나면은 조금씩 활동을 할 때가 됐다.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보는 건데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예. 제가 이제 SNS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거나 이제 뭐 이런 일부 인사들이 인증샷을 막 올리더라고요. 무슨 인증샷이요? 선물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여기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 디포리가 국물 내는 멸치인데 이제 멸치 선물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 제가 추석 때는 문 대통령이 선물을 했나 모르겠는데 예. 개인적 지인들한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시스템을 갖춰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에는 확실히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 받았다 인증샷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많이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묘하게 저는 북카페 만든다는 이야기하고 이 뉴스가 겹쳐가지고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정치를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전망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건강도 좋고 예.
뭐 나이도 요즘 이제 뭐 나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니까 뭐 가만히 집에 계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가를 이제 뭘 하든 할 거니까 그런 소일거리. 자연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알겠죠. 내 뜻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뭐 뜻이 어떤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다라는 거는 알 거란 알죠. 말이에요. 알죠. 예. 그렇죠. 하지만 하는 한다. 거죠. 예.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책방을 거기다 연다, 북카페를 연다.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래 그냥 뭐 북카페를 여시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않죠. 그리고 뭐 대구의 특단물입니다. 명절 선물 보내고 그러면. 그리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것도 그렇죠. 전직 대통령 정도의 정치인이면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여는가? 그러니까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좋다. 드디어 문 대통령님이 나서는구나라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네. 전직 대통령 좀 조용히 있지. 또 뭐 최근에도 보면은 뭐 이 용산에다 대고 뭐 안 좋은 말도 하던데 뭐 일어서는 거야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나뉠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사랑방이 열리면 아무래도 가까운 인사, 아까 그 멸치 받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또 찾아가기도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는 거. 아주 가까운 분들은 집으로 부를 수 있는데 네. 사람마다 다 집에다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 부담스러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이제 밥도 차려줘야 열리는 되고 거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교류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친문들의 어떤 뭔가가 구심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아지트처럼 되지 이제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총선이 나오나 봐요. 내년이잖아요. 네. 당연하게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뭐 부산 경남 쪽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사진 찍고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선 같은데 이제 쓰려고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높아지는 높아질 거죠. 수 있죠. 예. 높아질 수 있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친문 의원 뭐 이런 정치인들의 모임 하나가 발족을 했더라고요. 사의제인가요? 네, 그건 좀 정책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모였을 거예요. 예.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있고, 뭐 김현미 전 장관도 있고, 뭐 외교, 안보, 사회, 경제 쪽 정책 쪽에 일을 했던 분들이 사의제가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 공부했던 뭐래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졌나요? 만든다고 오늘이네. 제가 지금 딱 눌렀더니 그러니까 좀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진행이 됐죠. 오늘 출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장차관 및 청와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제가 네, 정책 오늘 포럼. 네. 공식 출범합니다. 11시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하고 누가 참여하냐면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 전현백 장관, 또 뭐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대표 맡고 윤건영, 한병도, 이인영, 도종환, 전해철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이런 게 다 조금 겹치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까지 좀 전달을 하고요. 오늘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들 어제 밤부터 다루는 게 이 이란 UAE에서 했던 그 UAE 적은 이란이다 발언, 윤 대통령 발언. 요게 또 40조 원 투자 유치 이 성과를 또 갉아먹는 그러니까요. 모양새죠, 네. 지금? 근데 뭐 야당 의원들이 앞에 이상민 의원도 말씀하시고 뭐 유감 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된다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제가 이게 문제 있다고 봐요. 대통령 발언은 예. 문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게 요즘 비공개 석상에서 말한 거 다 나가는 건데 공개 석상이었잖아요. 잠깐 영상 준비됐대요. 네. 볼까요? 그 파병 장병들 아크 부대에 가서 한 발언.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구조예요. 예. 제가 왜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뭐 윤 대통령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정상, 우리 역대 뭐 정상들 봐도 가끔 뭐 실수, 실언, 망언들이 없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사과 안 해요, 대통령들은. 대신에 뭐
비공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본의가 아니다,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서 뭐 양해를 받든지 아. 물밑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거 한 번도 본 그래요?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 아마. 나라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예.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외교부에서 거기 격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럼 외교 채널로 소통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는 이게 거예요. 윤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이 뭐 해명하라 요구했는데 그럼 거기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안 그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신에 이제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외교부가 그쵸. 이걸 그 외교관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뒤에서 참. 물 밑에서 뭐 아이고, 풀어야 되고 뭐 얼마나 그게 힘들어.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겠죠. 아마 음. 물 위에서도 하고 물 아래서도 하고 있겠죠. 참, 네. 굳이 네. 굳이 왜 저 발언을?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음. 저는 뭐 알면서 그러시는 거라고 또 생각해요. 뭐라고?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거. 사과할 수 없다는 거 네. 알면서도 하는 얘기일 거다. 세게 네. 비판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실정이 보내드리고 제가 이란과 UAE의 역사적인 관계는 아주 잠깐 5분 정도만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설명 드릴게요. 윤 실장님은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